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123페이지의 건축협정, 이란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건축협정, 또 결합건축 이어서 나오겠죠. 이 파트가 근래에 보시면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 실무상에도 이제 근래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먼저 건축협정이다라고 합니다. 건축을 위해서 서로 협정을 맺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의지의 어떤 모양새이죠. 일단의 지역이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들이 이렇게 형성이 쭉쭉 되어져 있는 여러 필지가 걸쳐서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각기 원래는요, 개별적으로 요 안에서 건축 행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 토지가 또 작고 또 많은 어떤 건축 제한 때문에 많은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곳이 요 구역 안에 있는 요 9개네요. 9개 필지의 어떤 소유자들이 서로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요, 요 9개 필지이지만 외형상으로 9개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내면적으로 9개지만 외형상으로 1개 필지로 간주해서 좀 규모 큰 건물을 한 동을 여러 필지에 걸쳐서 건축을 딱 하고 이 건물을 나누어 쓴다라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이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차장 설치라든지 또 각종 어떤 조경 문제라든지 또 맹지 문제 해결 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약속을 하면은 서로 간에 어떤 이익을 나누고 또 서로 단점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건축행위를 하게 해주겠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협정을 할 때는요, 요 정해진 합의를 하고자 하는 요 구역 안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 그래서 전원이 합의를 해야만이 그런 식의 약속이 가능하고, 이런 식의 체결이 되는 지역들은 모든 지역이 아니고 그 대상 지역이 한정됩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나와 있죠. 건축협정 체결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이 안에서 일부 토지가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또 정비사업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되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에서 가능하다. 또 우리가 뉴타운 사업법이죠. 에 보시면 철거하지 않는 존치지역도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않지만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에서도 가능하다. 또 항상 조례로 어떤 장소를 결정할 수 있겠는데 조례로 정하는 지역일 때 가능하다 해서 지, 주, 존, 제, 조례 요 내에서만 이런 식의 약속이 가능하다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땅 주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도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필지는 많이 구분되었지만 땅 주인이 한 명이야. 한 명이어도 한 명이 합의하지 않고 그 토지 전체를 협정 체결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협정을 체결하면 건축협정서를 작성할 것이고, 이것을 인가를 받아야 그렇게 착공을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사진 잘 나와 있네요. 이렇게 건축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 흐른 다음에 다시 소유자가 바뀌었다, 또 상속받았다 등의 사유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보시면 오른편에 이 폐지상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상복구한다, 폐지한다 할 때도 조건을 갖추어서 폐지 인가를 받고 철거 등을 할 수가 있는데, 하고자 할 때는요, 일단은 이렇게 건축했으면 적어도 20년, 이런 건물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은 최소한 경과가 되고 난 이후에 또 체결자의 전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체결할 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했지만, 요 체결을 깬다, 폐지할 때는요,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다시 폐지하고 인가받고 나서 철거해서 다시 각기 별도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맞벽 건축을 배웠죠. 50cm 이내 바짝 붙인다 해서 건축협정 체결구역 내에서는 맞벽 건축이 가능하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벽으로 지을 때는요, 요 별도로 건물들이 한 2개 분리된다 할지라도 별도로 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부터 해서 착공 신고, 사용 승인, 공사 감리를 통합적으로 적용해서 편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 또 이 통합 적용할 수 있는데,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그 조항들이 보시면 또 오른편에 있죠. 각기 이 건물마다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조항이 무엇이냐, 이것도 다른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 설치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맹지에 대한 탈출이죠. 대지도로 접도 관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하층을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쓸 수 있고, 부설 주차장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건폐율과 하수구, 개인 하수처리 시설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가 있을 때 조대 지주 커나 해서 통합 적용 가능 조항들 지주 존재 조례 앞에 보시면 지주 존재 조례 이거 외워지고 또 조대 지주 커나 이걸 외워지고 20년 또 전원 합의 과반수의 동의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건축협정이 필요할 때 그 장소 전부나 일부 장소에 대해서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살짝 체크를 해 주십시오. 건축협정이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건축이다라는 것도 근래에 시사가 되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발표했고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나와서 이런 식의 내용을 무슨 용적률 이항제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이 결합건축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살짝 보시면요. 이 1단에 연결되어지거나 또 분리가 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근거리에 있으면요. 요 토지들마다 건축할 수 있는 요 규모 용적률이 있는데 어떤 위치가 좋은 곳에 건축물을 따로 옮겨가서 이쪽으로 그 부분을 짓게 하고 이쪽은 뭐 짓지 않거나 작게 지어서 뭐 상권의 활성화라든지 어떤 수익의 창출 등을 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합건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한쪽 토지에 몰빵을 쳐서 그쪽에 크게 짓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조건을 갖추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인데 뭐냐면 이런 식의 결합건축도 모든 토지에서는 안 됩니다. 농촌은 필요 없어요.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오른편에 나와 있죠. 건물에 대해서 많이 활용되고 또 땅에 대한 가치가 더 높은 곳입니다. 상업지역들이 그러하고요. 또 역세권 바로 인근 장소 뭐 300m, 500m 내에서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구역들 또 우리가 정비사업 중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은 안 됩니다. 중앙경 개천사업구역 그 다음에 건축협정을 맺으면 또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 특별 건축구역 등이 가능하다. 요 정도만 딱 봐두세요.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원칙은요. 3개, 4개, 5개 묵지는 못합니다. 2개만 딱 묵대해서 2개까지만 대지간에 이 용적률을 한쪽으로 몰빵을 쳐줄게 해줍니다. 그런데 일단은요. 몰빵을 칠 때도 보시면 너무 원거리 뭐 500m, 1km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오른편에 봤던 요 지역 안에서 100m 안에 있는 2개 필지, 2개 대지가 같은 지역, 뭐 같은 상업지역, 같은 뭐 공업지역, 뭐 같은 상업지역, 같은 뭐 용도 지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 둘러싸여 있는 가로구역의 조건에서 요 도로의 넓이가 12m 이상 되는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100m 안에 있는 2개 필지가 한쪽으로 용적률을 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달라도 되고 주인이 한 명이어도 관계없다는 것도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원래 2개까지입니다. 그런데 3개, 4개, 5개, 3개 이상도 묶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요. 오른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을 갖추면 2개를 넘어서 3개, 4개, 5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국가나 공공기관 딱 보이죠? 이들이 소유하는 건축물, 토지 등과 결합해서 붙일 때는요. 3개, 4개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낡은 빈집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공원 등 시설로 설치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땅이 3개, 4개쯤 있는데 한쪽 토지를 공원으로 제공하고 이때는 3개, 2개 이상 3개, 4개, 5개 이렇게 묶어서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 인근에 100m 안에 있으면 2개까지만 딱 묶을 수 있는데 3개, 4개, 5개 묶을 때는 한 개 토지를 빈집 철거하고 거기 공원으로 제공하면서 이럴 때는 2개, 3개를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분리되어진 땅을 몇 개 들고 있는 땅 주인이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결합으로 지어서 한쪽에 큰 건물 지어서 어떤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그런데 절차 등 보시면 1번에 해당 그 결합건축 하려고 하는 그 지역들이 도시 관리 도시군 계획 사업하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든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정비 사업 말하는데 이런 식의 이 도시 계획 사업이 편입되어진 대지가 포함이 되어서 큰 건물을 지어버리면 나중에 방해될 수 있어. 이럴 때는요. 허가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또 결합한 것이 이 결합하니까 용적률 한쪽 대지의 용적률의 이 상한선이 기준보다 초과할 수도 있어요.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어차피 그 목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초과되는 부분이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해주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이것에 20%를 초과합니다. 그럴 때는요, 그 지역의 과밀학계라든지 건축 안전성을 위해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본 다음에 요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시고요.
자, 또 결합했다가 다시 또 요 건물을 철거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를 보시면 최소한 이 30년 경과 필요하죠. 아까 저희가 저 위에 이 건축협정은 20년이었습니다. 근데 계략건축은 큰 건물 지었죠. 좀 더 써야 돼. 30년 동안 최소한 유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원칙은 2명이었죠. 2명. 2개 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깰 때도 계략 협의할 때도 2명 이상의 전원동이 필요하고 깰 때도 전원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비교해서 보십시오. 이것이 건축협정일 때는 체결할 때는 전원동이 깰 때는 과반수였지만 계략건축은 체결도 전원, 깰 때도 전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딱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보칙과 벌칙편에서 위원회가 뜹니다. 위원회. 우리가 보시면 중앙에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지방에 보시면 시도, 시군구에 다 지방 건축위가 있습니다. 중앙은 70명이고요. 지방은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는 150명, 또 군 단위는 25명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근데 중앙 건축위의 업무는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방에서 대부분 다 건축을 합니다. 시군,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장 또 도지사가 또 사전 승인도 하죠. 그러니까 이 지방 건축위의 심의사항은 아셔야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다특이다 해서 4가지가 딱 뜨죠. 그런데 시험 내기 참 좋습니다. 4개 딱 집어넣고 딴 거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지방에서 건축 조례를 개정할 때 당연히 지방 건축이 심의를 거칩니다. 자, 또 건축선 지정 딱 뜨죠. 이것은요, 우리가 소유업이 미달되어서 또는요, 도로 모퉁이에서의 그거는 법정으로 강제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3m 내에서 시군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그 지정 건축선 지정할 때 그때 심의를 당연히 거칩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과 특수구적 건축물 등을 허가할 때 지방 건축위 심의를 거쳐서 외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딴 거는 볼 필요 없고요. 또 심의 절차에 보시면 이 건축위 등의 심의를 신청을 하면요, 접수 30일 안에 해당 안건을 상정을 한다. 라고 하지만요, 상정했지만 심의에 대한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1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입니다. 결과 회의에 대해서 결과를 딱 받은 것이 안 된다. 이런 식의 통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 이 심의를 신청한 자에 한해서 당신들 심의 회의록을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요, 결과 통보 6개월까지 공개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고요. 그래서 심의 결과를 통보를 해줬습니다. 건축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단 조건이 붙겠죠. 어떤 부분들 좀 감안해서 해라. 이렇게 조건이 딱 붙어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추어서 다시 설계 변경은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다시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착수가 아니고 건축의 허가 신청은 해야 된다. 그래서 변경 조건에 맞춘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건축가 신청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부분이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실제 보시면 이제 심의위원회들이, 건축위원회들이 150명 이렇게 많습니다. 다 한 번에 다 모일 수는 없겠죠. 분야마다 틀리죠. 안전, 분야, 환경 분야 다 틀리니까 전문의가 다 있어요. 전문의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그런데 그 전문위원회 중에서 또 특이한 것이 건축 분쟁 전문의와 건축 민원 전문의가 있습니다. 건축 분쟁 전문의, 분쟁 심사하는 것은요, 국토교통부에만 있다를 체크하시고요. 민원 전문의는 지방, 시도, 시군구에다 설치가 되어진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민원은 지방에, 분쟁은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표에 살짝 보시면 신설된 사항이 있어요.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이 신설되었는데, 설치 대상, 업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업무 대상 지역은 시도급에다 설치합니다. 또 50만 이상 되는 시, 어딥니까? 대도시도 포함되겠죠. 10분 아니고 군 단위나 구 단위도 50만 이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 군 단위는 50만 이상인 경우가 지방은 없고, 또 광역시 안에서의 군 단위도 50만 이상 되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또 많죠. 부산시, 해운대 말고 기장군이라든지 또 대구시, 달성군 등이 인구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 단위는요, 50만 이상 많습니다. 서울시만 보셔도 노원구가 60만 되고요. 또 인천시 서구도 60만 넘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되는 구청에도 둔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 상위 30% 이내에 있는 50만 미만 되는
시군구에도 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50만이 안 되는 군이지만 노후된 건물이 30% 이상이야. 그러면 두어야 된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세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이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운영 비용을 위해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둔다. 그래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비용 등을 평등을 위해서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둔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건축법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